안녕하세요, 에발입니다. 오늘은 조종사 이렐리아를 그려보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과는 달리 거짓말을 쳐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며 우리는 나름의 거짓말을 쳐도 되는 기준을 무의식 중에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마다 살아온 환경, 겪어온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름의 거짓말을 쳐도 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모두 달라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거짓말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죠. 물론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숨쉬듯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나름의 거짓말을 쳐도 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벌였던 추태를 감추는 거짓말을 치고, 어떤 사람은 허세를 위해 자신을 부풀리는 거짓말을, 또 어떤 사람은 언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칠 겁니다. 각자 다양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치는 게 정말 최선의 수일까요? 거짓말을 치면 상대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을 향한 신뢰도는 무너지게 되죠. 신뢰도는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게으르던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욕을 많이 하던 친구가 욕을 안 하기 시작했다. 옷을 정말 못 입던 아이가 스타일리쉬해졌다. 구두쇠 같던 그이가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의 이미지에 있어 많은 부분은 바뀔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신뢰도는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뱉은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당장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사람이 말을 뱉는 매 순간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쳤든 그게 신뢰도보다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신뢰도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은 무조건 오기 때문입니다. 잠깐 부끄럽더라도, 잠깐 치욕스럽더라도, 잠깐 화가 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바엔 아예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거짓말을 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신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전달할 바엔 아무 말도 전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내가 다른 짓은 해도 거짓말은 절대 안 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는 행동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쯤에서 제가 거짓말을 치는 기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성립할 때가 아니면 절대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논리로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이 친구나 가족, 연인처럼 공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논리로 돌아가는 혹은 진실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미래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 중이거나 언쟁, 토론 등이 아닌 가볍게 놀 때, 말 그대로 논리와 진실이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 또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아도 나의 신뢰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3번이 성립하려면 우선 거짓말의 목적이 나의 무언가를 감추거나 부풀리는 것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줌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피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진실의 언급으로 인해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머릿속으로 원하는 답변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나 가족 또는 애인이 과거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갔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우리 그때 같이 봤던 푸른 꽃 정말 이뻤는데, 하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붉은 꽃이었습니다. 꽃을 보며 마치 피같이 붉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에 당신은 말합니다. 붉은 꽃 아니었어? 아니야, 푸른 꽃이었어. 이번 겨울에 푸른 꽃 또 보러 갈래? 여기서 저는 굳이 꽃이 붉은색이었다고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아 맞다, 다시 생각해보니 푸른 꽃이었네. 그래, 또 보러 가자. 전 이런 식으로 작은 거짓말을 칩니다. 첫 번째, 사적인 관계이고, 두 번째,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꽃의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내가 붉은 꽃인 걸 알면서 푸른 꽃이라고 말했다는 걸 상대가 알게 되더라도 나의 신뢰도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굳이 정정을 해준다면 갈등이나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내 말이 맞는 걸 모두 알게 되더라도 결국 서로 감정은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한 감정 위로 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적이 아닌 공적인 관계와 상황,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부품을 잘못한 채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1번과 2번 모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단 있게 고쳐줘야겠죠. 부하 직원의 감정을 생각해 주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숙제를 까먹고 하지 않았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고 싶을 때도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나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도 저만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기준이 있고 이를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준다는 이유로 달콤한 거짓말을 계속해주면 상대방도 언젠간 눈치를 채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신에게 해주는 모든 말이 진심이 아닌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거짓말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딜레마가 있죠. 하얀 거짓말. 가령 한 부부가 어린 아이를 남기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잔인한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된 희망을 손에 쥐어줘야 할까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발 여기서 물러나며 다음엔 영혼의 꽃 세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